저번 영상을 통해 트레이드 희망편, 그러니까 각 구단별 최고의 트레이드를 살펴봤죠. 희망이 있다면 절망도 언제나 존재하는 법. 이번엔 10개 구단의 역대 최악 트레이드입니다. 역시 올해 순위 순서대로 진행되고 구단마다 트레이드 역사나 경향 등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면서 그럼 바로 가시죠. 이번 시즌 1위 기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선정한 기아 역대 최악의 트레이드는 2003년 현대로부터 박재홍을 영입한 트레이드였습니다. 1992년 해태의 1차 지명을 받은 박재홍.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실업팀 현대 피닉스에 입단하며 해태와의 계약금 합의에 실패한 박재홍은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하며 프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 현대 피닉스는 첫 KBO 진입 시도가 무산된 현대가 제2리그 창설을 주도하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아마추어 유망주들을 싹쓸이하며 만든 팀이었어요. 허나 당연하게도 제2리그 창설은 어불성설이었고 현대마저도 태평양을 인수하며 KBO에 진입하게 됩니다. 피닉스는 유망주들과 계약하면서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모두 뱉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기에 지명권을 가진 팀일지라도 선수를 데려오려면 그 위약금을 대신 내줘야만 했습니다. 박재홍이 현대 피닉스 입단 조건으로 받은 계약금이 4억 3천만원. 지금 봐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1993년까지도 신인 최고 계약금이 2억이 채 안 됐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서서히 재정 위기에 빠져들던 당시 해태는 이 금액을 맞출 수가 없었고 현대 유니콘스에 박재홍의 지명권을 내줘야만 했죠. 이걸 두고 박재홍의 선택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떻게 됐든 현대 선수가 되며 더 많은 돈을 받은 건 사실로 보이고 고향 광주 팬들, 언론과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해태의 자금 부족으로 현대 선수가 되어 5년 사이 33번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긴 박재홍은 공교롭게도 2003년 현대의 자금난 속에 해태를 이어받은 고향팀 기아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됩니다. 기아는 현금 10억과 빛을 보기 시작한 1차 지명 유망주 정성훈을 현대에게 지급했죠. 트레이드 첫 해엔 3할 OPS 0.9, 19홈런으로 활약한 박재홍은 2004년 개인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각종 부상에 시달리며 컨디션도 올라오지 않는데 감독이 바뀌는 사이 FA 일수 보장 약속마저 흐지부지 됐어요. 박재홍을 따라다니는 말은 팀 적응 실패였죠. 가을 야구 탈락 후 등장한 추측성 기사 탓에 빵재홍이라는 부정적 별명을 얻는 등 이미 기아와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게 됐고 2004년 12월 SK로 트레이드 됐습니다. 대가는 그해 커리어 하이를 찍은 투수 김희걸. 그러니까 기아는 박재홍이 얽힌 트레이드 2번으로 투수 김희걸만 팀에 남기고 현금 10억과 정성훈을 현대에 박재홍은 SK로 보낸 겁니다. 김희걸은 애매한 1.5군급 투수로 활약하다 삼성으로 트레이드된 반면 정성훈은 통산 경기 출장 3위인 LG 레전드가, 박재홍은 인천의 우승 3회를 더 이끈 SK 레전드가 됐습니다. 이외엔 1998년 임창용, 양준혁 트레이드도 결국 양준혁을 딱 1년만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최악의 트레이드 후보로 손색이 없겠네요. 다음은 올해 2위 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다만 여기서 소개해드릴 트레이드는 롯데 자이언츠에게도 같이 최악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두 팀을 묶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멘트만으로도 어떤 트레이드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1988년 진행된 양팀의 초대형 트레이드, 부산과 롯데의 상징 최동원과 대구와 삼성의 상징 김시진이 메인이었던 3대4 트레이드죠. 이걸 지금 시대 선수들로 치환해보자면 SSG 김광현과 기아 양현종을 맞바꾼 정말 엄청난 파급력의 거래였을 겁니다. KBO 출범 이래로 꽤 오랜 기간 선수들보다는 구단이 더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일부 스타 선수들을 제외하면 기초적인 생활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급여에 선수 보유권을 구단이 가지고 있으니 팀에서 방출되더라도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없어 말 그대로 구단이 주는 대로 받거나 아니면 프로야구를 그만두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는 존재할 수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거기다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아 신문 기사로만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 구단들이 말하는 대로 받아 쓰는 게 언론이었으니까 선수가 구단을 이긴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일명 선수회 결성을 향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세상에 터트린 방아쇠가 있었으니 해태에서 뛰었던 고 김대현 투수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앞날이 창창한 젊은 선수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음에도 해태 구단은 유가족에게 그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관련된 제도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건으로 선수들이 큰 충격을 받자 물밑에서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던 한국야구 최고의 스타 최동원의 주도하에 최저연봉 인상과 노후 보장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한국 프로야구 선수회 창립 총회가 개최됩니다.
회장 최동원, 이사 김용철을 비롯 윤학길, 김경문, 신경식, 김용수 등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이 총회에 참석했죠. 최동원은 1988년 연봉 협상 과정에서도 지금의 구조는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하는 등 선수 권익 개선에 가장 앞장선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시도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구단들이 매우 강경한 태도로 선수회에 소속된 선수와는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선수를 보유한 팀과도 경기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와에 극렬히 반대했거든요. 결국 최초의 선수협회 창설 시도는 얼마 못 가 완전 백지화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진행된 것이 바로 이 트레이드. 롯데는 원래도 매년 연봉 협상이 까다로웠던 최동원을 선수회 창설 시도를 명분으로 타팀으로 보내버렸고, 삼성은 가을 야구에 약했던 김시진 대신 한국 시리즈 4승의 기적을 썼던 최동원을 영입한 거죠. 이 결정은 각 구단의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팀에게 온몸을 바친 레전드들에게도 아픔을 남겼어요. 삼성과 롯데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장효조와 김용철이라는 대형 스타를 또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역시 선수회 창설을 주도했거나 연봉 협상에서 구단과 의견이 자주 달랐기 때문이었죠. 세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LG 트윈스입니다. LG는 딱 하나만 고르기엔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뤄진 1년의 트레이드 시퀀스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왜 LG만 그렇게 하나 싶으실 수 있지만 다 듣고 나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저번 영상에서 기아 최고의 트레이드로 소개한 2009년의 김상현 트레이드로 시작합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무게감이 상당하죠. 김상현은 트레이드 직후 MVP가 됐습니다. 그 트레이드 8개월 후 LG는 히어로즈로부터 이태근을 데려왔어요. 무려 38억 원과 선수 2명을 투자했고 이태근이 준수한 활약을 하긴 했지만 2시즌 뒤 FA 자격을 얻고 넥센으로 돌아갔으니 LG 입장에선 완전히 손해만 본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7개월 뒤 LG는 SK와 4대3 대형 트레이드를 진행했어요. 즉시 전력감 야수와 불펜을 대거 내주고 SK가 1라운드로 뽑은 2년차 대졸 투수를 영입했죠. 이 투수는 이적 즉시 가능성을 보여주더니 2011년 정규 시즌에 13승, 평균 자책점 4.18로 대폭발했습니다. LG 마운드를 이끌 에이스의 등장이라 칭송받았고 이 트레이드는 LG의 압승으로 평가받는가 했는데 2012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인 2월 KBO를 크게 뒤흔든 승부 조작 사건에 이름이 오르고 맙니다. 이 투수는 박현준이었습니다. 그보다 1년 뒤에는 김상현과 박현준 트레이드를 합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넥센 최고의 트레이드로 소개해드렸던 이 트레이드. 이마저도 앞서 보셨던 이태근 트레이드의 일부 스노우볼인데 2010-11년 사이 LG는 외야가 강한 팀이었어요. 이진영, 박용택, 이병규의 2대0까지 레전드들이 즐비하죠. 그런데 여기에 주 포지션이 외야인 이태근까지 더해지면서 이태근은 LG 시절 주로 1루수로 출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출장 기회를 잃은 선수가 LG의 박병호였고 LG는 프라이머리 세던맨 송신영, 강속구 유망주 김성현을 영입하는 대가로 박병호, 심수창, 현금 15억까지도 얹어주고 맙니다. 이후 박병호는 2년 연속 MVP 타자로 성장한 반면 LG는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데에 이어 송신영은 반년만 뛰고 FA로 이적. 더 충격적이게도 김성현은 앞선 박현준의 승부조작 적발 당시 함께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영구 제명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보자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LG는 4건의 트레이드를 통해 2명의 MVP와 현금 53억을 다른 팀에게 바쳤고 2명의 승부조작범을 데려온 겁니다. 거기다 메인칩 베테랑 둘은 FA 채우자마자 이적해버렸으니까 정말 충격적인 손익 계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유원상을 영입한 트레이드는 LG에게 성공이긴 한데 그걸로 메우기엔 손해가 너무나도 컸네요. 여기서 잠깐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래요. 아정당을 이용하면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되고 업계 유일 365일 24시간 전화나 카톡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제공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다음은 올해 4위 두산입니다. 제가 선정한 두산 역대 최악의 트레이드는 2001년 심정수 트레이드였습니다. 삼성과 롯데 최악의 트레이드 배경이 최동원의 선수협회 창설 주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보다 13년이 지난 2001년에도 KBO의 선수 보호 여건은 그닥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99년 무려 75명의 선수가 방출될 뻔했던 일명 제1차 선수협 파동 이후 2000년 시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선수협 창설이 시도됩니다. 그리고 두산의 대표는 팀의 핵심 타자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심정수. 심정수는 기자회견에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KBO는 대표 선수 6명을 방출하며 강경 대응했지만 이번에는 여론의 지지가 선수들 측으로 향했어요. 시민연대, 노동계 등이 KBO를 규탄하고 나섰고 뒤이어 어디든 빠지지 않는 정치권도 선수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죠.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문화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개입하자 KBO가 백기를 꺼내들며 실질적인 노조 역할에 단체 선수협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단들은 이를 주도했던 선수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았어요. 마혜영 등의 트레이드도 이 당시였고 두산은 서울 출신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 중이던 심정수를 현대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정수는 펑펑 울었다고 하죠. 그렇게 현대로 이적한 심정수는 그야말로 만개합니다. 특히 2002년과 2003년 두 시즌간 홈런 99개를 폭발시키며 이승엽과의 라이벌리를 형성했고 이승엽이 56홈런 신기록을 세운 2003년의 경우엔 세이버가 발달한 현대 야구로 오면서 심정수의 성적이 더 우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게 됐습니다. 두산이 심정수의 대가로 받은 건 외야수 심재학. 물론 심재학의 2001년은 베어스 역사에서 손꼽는 몬스터 시즌이었고 그 시즌에 우승을 따내기도 했지만 이후에 성적이 수직 하락했다는 점, 또 트레이드의 성사 배경 자체가 선수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 선수와 팬들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두산 역대 최악의 트레이드로 선정해봤습니다. 다음은 올해 5위 KT입니다. 역대 트레이드가 23건에 불과해서 다른 팀들처럼 실패의 임팩트가 아주 크지 않은 KT에선 지난 2018년에 이창진 트레이드를 선정해봤습니다. 좌타자가 필요했던 KT가 기아의 오준혁을, 우타자가 필요했던 기아가 KT 이창진을 영입했는데 이창진은 박세웅, 장성우 트레이드 당시 함께 롯데에서 KT로 이적한 선수로 상무 전역 거의 직후에 또다시 팀을 옮겼죠. 기아는 트레이드 당시 이창진의 출루 능력에 집중했고 이 선택은 완전히 맞아떨어졌습니다. 2019 시즌 중순부터 주전으로 발돋움하면서 물론 화제성에서 큰 폭으로 밀리긴 했지만 성적만 놓고 보면 신인왕 1순위로 꼽히기도 했어요. 또 아직까지 기아의 하위 타선에 배치되면서 상대 투구수를 늘리는 역할을 쏠쏠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기아의 핵심 유망주로 꼽혔던 오준혁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SK로 보내졌죠. 2대2 트레이드로 KT는 박승욱과 조한욱을 받았는데 그 선수들마저 현재 KT엔 남아있지 않고 SK로 떠난 오준혁조차 별다른 활약 없이 은퇴했으니 KT의 선수 선택이 완벽히 실패한 트레이드였습니다. 사실 KT의 경우에는 올해 있었던 박병호, 오재일 트레이드도 후보였습니다. 박병호가 팀을 떠나는 과정에서 팬들에게 남긴 상처, 삼성 이적 후에만 홈런 20개를 터뜨린 점 때문이었는데 KT로 넘어온 오재일이 팀의 가을 진출에 분명히 역할을 해줬고 팀 케미를 해치는 선수를 보낸 거기도 해서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의견이기에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6위 SSG 랜더스입니다. SSG에서는 2018년에 조용호 무상 트레이드를 선정했습니다. 출루율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2017년 힐만 감독이 차기 1번으로 육성한 외야수 조용호, 정근우 이후 마땅한 리드오프를 찾지 못하던 SK에서 매번 전력 질주를 펼치는 조용호의 등장은 큰 힘이 될 것만 같았죠. 그러나 조용호의 발목을 잡은 게 바로 수비력이었으니 비슷한 역할의 노수광이 2018년 대폭발하는 와중 조용호는 좋았던 시절의 성적을 회복하지 못하며 2019 시즌 새로 부임한 연경혁 감독의 구상에서 제외, SK는 길터주기 명목으로 조용호를 KT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SK의 오만으로 드러났죠. 2019년부터 공인구 반발력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연경혁 감독이 추진하던 타격 포인트 뒤로 밀기의 합작으로 팀 장타력이 크게 약해지며 출루 능력의 부재가 팀의 최대 약점이 되고 만 겁니다. 2019-20 시즌 2년간 300타석 이상 소화한 선수 중 KT로 넘어간 조용호보다 높은 출루율을 기록한 외야수는 SK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짝 활약한 고종욱도 출루가 강점은 아니었고 노수광은 커리어 하이 이후 한화로 트레이드됐죠. 이처럼 본인들의 전력을 과대평가했던 연경혁 감독과 SK는 역대급 역전 우승을 허용한 2019 시즌 직후에도 현역 의사를 밝힌 베테랑 나주환을 기아에 무상으로 보내줬고 야수진의 집단 부진과 마운드 대규모 붕괴 속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트레이드를 반복하다 2020 시즌 9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찍게 됩니다. 연경혁 감독이 SK 역대 최악의 감독으로 꼽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죠. 7위 롯데를 아까 삼성에 묶어서 설명했으니 다음은 올해 8위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의 역대 최악의 트레이드는 2003년 송지만을 방출한 트레이드일 겁니다.
인천 출신이지만 한화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황금 독수리라는 별명을 얻으며 1999년 한화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도 기여한 송지만. 매년 연봉 협상 때마다 서로의 입장이 달라 한화도 송지만이 FA 자격을 얻으면 타팀으로 이적할 거라는 걸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대요. 스스로 한화에는 정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회고할 정도로 송지만의 한화 생활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김태균이라는 연고지 스타의 등장과 타선에 비해 크게 약했던 불펜진, 비슷한 시기에 FA가 되는 외야수 이영우의 존재까지 혈기왕성한 성격 탓에 유승환 감독이 다루기 어려웠던 송지만을 트레이드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코 조용한 성격이 아니었던 송지만은 유승환 감독을 수차례 찾아가 트레이드를 먼저 요청합니다. 최초 요청은 LG행이었고 서로 카드는 맞춘 상황. 삼성에서 노장진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더 확실한 마무리를 원했던 한화는 이쪽을 선호했습니다. 송지만도 삼성과 2년 후에 찾아오는 FA 신청을 안 하는 대신 그에 버금가는 액수로 미리 단연 계약을 하자는 합의까지 마쳤다고 해요. 트레이드 성사 소식을 듣고 한화 사무실을 찾은 송지만. 그런데 행선지가 그의 예상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김응용 감독이 갑작스레 노장진을 못 보낸다며 트레이드가 무산된 사이 현대에서 권준헌을 제시한 거였죠. 송지만이 언해피를 띄운 상황이라 많은 것들을 받긴 어려웠다고 해도 그 대가로 받은 게 권준헌이었다는 점이 한화에겐 아쉬웠어요. 권준헌은 원래 3루수로 데뷔해 10시즌을 뛴 후 2000년부터 불펜 투수로 전향한 30대 초중반 투수였고, 거기다 이적 직전인 2003년에는 순수 불펜으로만 93이닝을 던졌어요. 한화 소속 첫 해에는 좋은 성적을 남겼음에도 이후엔 부상, 수술, 부진이 이어지며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던진 게 110이닝을 조금 넘습니다. 거기다 송지만 대신 한화가 선택한 이영우는 31세의 나이에 병역 비리에 연루되며 2년간의 공백이 발생. 그 이후론 전성기의 기량을 되찾지 못하게 됐습니다. 반면 송지만은 현대로 넘어간 후 팀이 히어로즈로 바뀔 때까지 핵심 베테랑으로 활약하며 통산 300홈런, 1000득점, 1000타점까지 돌파했고 꾸준함을 상징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9위를 기록한 NC 다이노스입니다. NC에서는 2021 시즌 종료 후 있었던 삼성과의 2대1 트레이드를 선정해봤습니다. NC 창단 이래 꾸준히 팀의 필승조를 맡았던 김진성과 임창민. NC는 2021 시즌 후 이 두 선수와 나란히 작별하며 유 필승조 구축에 나섰습니다. 그때 NC에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삼성의 심창민. 백업 포수가 간절했던 삼성과의 거래를 통해 FA가 1년 남은 A등급 사이드암 심창민을 데려왔죠. 당시 양의지라는 확고한 주전과 시즌 중 상무에서 전역할 김영준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김태균을 타팀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NC의 계산은 완전히 틀어지고 맙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역시 심창민의 극심한 부진. 상무 전역 후 이미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되찾지 못하던 심창민은 NC로 넘어온 후엔 더더욱 심각한 성적을 남깁니다. 올해인 2군에서도 부진하며 단 한 번도 1군에 올라오지 못했고 지난 9월을 끝으로 NC로부터 방출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FA는 신청조차 하지 못했죠. 거기다 포수 운영마저 꼬이고 말았어요. 김영준이 상무 전역 직전에 십자인대 부상을 입으며 백업 포수 기용 계획이 무너진 데다 김흥민도 사실상 전력 외선수로 평가받았어요. 이후 양의지마저 FA를 통해 두산으로 돌아가자 NC는 김태균보다 크게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FA 포수 박세혁을 무려 46억에 영입해야 했습니다. 반면 삼성으로 떠난 김태균은 플루크 시즌을 터뜨렸고 이후 재차 기아로 트레이드돼 올해 우승에 기여하는 등 심창민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삼성은 김태균을 쏠쏠하게 활용한 후 류지혁으로 바꾼 셈이죠. NC에겐 다행히도 김영준이 아시안게임 우승 포수로 발전하긴 했지만 사실상 풀타임 첫 시즌인 올해에 보여준 심각한 정확성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키움 히어로즈. 저번 영상에서 정확한 수치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키움은 2009년 이후 역대 35건의 트레이드를 통해 38명을 영입, 41명을 방출했습니다. 히어로즈의 초창기 트레이드들은 팀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태근, 이현승, 장원삼, 황재균 등등 좀 값이 나간다 싶은 현대의 유사는 모조리 현금화하면서 20세기 말 쌍방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했죠. 결국 돈을 받고 선수를 판 거고 그마저도 뒷돈이 더 존재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거래들을 최악으로 선정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들으신 이야기이기도 할 테고 그런 이력이 없었다면 히어로즈의 존폐 여부도 달라졌을 수 있을 테니 이번에는 사실상 판매였던 경우를 뺀 진짜 트레이드 중에 최악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정한 건 2015년에 있었던 한화와의 트레이드로 한때 한화의 상위 선발 유망주였던 양훈을 받고 넥센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가 없어진 이성열과 허도환을 한화로 보내준 거래였습니다. 워크애식 문제가 있었던 허도환과 FA 미아가 된 후 2년 단 5억에 계약한 이성열을 넥센이 먼저 한화에 제의했다고 해요. 당시만 해도 메인은 양훈과 허도환이었죠.
경찰 야구단 복무 직후 팀을 옮긴 양우는 2015년 말에 1군 승격 후 좋은 투구를 펼쳤으나 그게 마지막 불꽃이었어요. 2016년 성적이 70.2이닝, 평균 자책점 8.28, 2017년 16.1이닝 소화 후 팀에서 방출됐습니다. 한편 트레이드 시점엔 보너스에 가까웠던 이성열은 한화에서만 홈런 100개를 넘게 기록했고 한화 토종 좌타자 최초 30홈런 100타점을 찍는 등 자신의 전성기를 새로 열어나갔죠. 또 넥센에서 워크애식 문제를 드러냈던 허도환은 김성근 감독을 만난 후 성실한 베테랑 포수로 거듭나며 SK, KT, LG까지 세 팀의 백업 포수로 우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외엔 NC 최고의 트레이드로 선정했던 임창민 트레이드나 김태훈을 주고 이원석을 영입한 트레이드도 키움에겐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 거래였네요. 이렇게 제가 선정한 각 구단별 최악의 트레이드까지 살펴봤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했는지 혹은 달랐는지도 궁금합니다. 언제나 의견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환영이며 그럼 저는 또 다른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